6.13 지방선거가 6개월 앞으로 성큼 다가왔습니다. 앞으로 6개월 후면 여야가 사활을 건 한판 승부를 펼치게 되는데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유권자들의 평가를 받는 첫 전국 단위 선거. 그 결과에 따라 전국 주도권 향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6.13 지방선거가 갖는 의미와 관전 포인트, 그리고 선거에 영향을 미칠 변수 등을 홍재성 기자가 여의도 쪽 집계에서 짚어봤습니다. 지방선거 레이스의 시작을 알리는 총성이 울렸습니다. 이제 주어진 시간은 6개월. 정기국회의 큰 산을 넘은 여야는 선거 체제로 빠르게 전환되는 모습입니다. 연말 임시국회가 열리고 있지만 정치인들의 시선은 지방선거에 모아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현역 지자체장과 당협위원장을 대상으로 한 자체평가 작업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미리 옥석을 가려 본선에 나갈 선수 선발 절차에 들어간 겁니다. 큰 선거가 중요하지 않은 적은 없었지만 이번 지방선거가 갖는 의미는 모두에게 각별합니다. 지방선거가 문재인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핵심 국정과제를 매듭짓기 위해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선거에서 이기면 개혁 추진에 더 큰 동력이 붙지만 패한다면 여소야대 상황에서 국정 운영이 더욱 힘들어집니다. 2006년 지방선거에서 전멸한 뒤 결국 보수의 정권을 내준 노무현 정부의 악몽은 아직도 잊을 수 없는 뼈아픈 과거입니다. 총선에 이어 대선에서 패한 야권은 지방선거를 고토 회복의 계기로 삼으려 절치부심하고 있습니다. 한국당은 승리하면 보수 재건의 기틀을 마련하지만 또다시 패한다면 다시 보수 재편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역시 지방선거 결과가 당의 존폐를 가를 수 있기에 전력투구로 나서고 있습니다. 안철수 대표가 정책 연대를 넘어 통합을 추진하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시선을 돌려 지금부터는 이번 선거의 관전 포인트를 짚어보겠습니다. 최대 관심사는 역시 서울시장 선거입니다. 차기 대권 가도로 직결되기에 여야 모두 누가 나가느냐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여권에선 3선 도전에 나선 박원순 시장을 비롯해 박영선, 우상호 전 원내대표와 민병두, 전현희 의원이 후보군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추미애 대표와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이름도 빠지지 않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홍정욱 전 의원의 영입설이 끊이지 않습니다. 수려한 외모와 화려한 스펙에 젊음을 지닌 홍 전 의원이 수렁에 빠진 보수를 구해줄 것이란 믿음이 그 배경입니다. 보수의 아이콘으로 불리는 황교안 전 총리도 출마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국민의당에선 안철수 대표의 등판론이 존재합니다. 안 대표는 당이 원하면 무슨 일이든 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제부턴 승패의 기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체 17개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과반인 9곳에서 승리하는 것일 텐데요. 현재 구도로는 여당의 승리 가능성을 점치는 사람이 많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70% 안팎을 기록 중인 가운데 민주당의 지지율도 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의 지지율을 다 합친 것보다 높습니다. 그러나 한국당은 민심이 호락호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영남권 등 전통적 강세 지역 6곳에서 이기고 수도권에서 한 곳을 건진다면 이긴 거나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홍준표 대표가 서울에 깜짝 놀랄 만한 후보를 공천하겠다고 다짐하는 것도 그만큼 수도권 승리가 갖는 의미가 크다는 방증입니다. 어느 선거를 돌이켜보더라도 각종 변수가 튀어나와 판세를 흔든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번 선거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구도부터 복잡하기 그지없습니다. 지난 2014년 6.4 지방선거는 집권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양자 대결이었지만 이번 선거는 제3당이 존재하는 여소야대 다당 체제로 치러집니다. 이런 가운데 야권발 정계 개편의 향배도 판세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바른정당을 중간에 두고 국민의당과 한국당이 밀고 당기는 통합 논의의 결과에 따라
판세가 요동칠 전망입니다. 여권의 독식을 막기 위한 야권의 후보 단일화도 눈여겨볼 변수로 지목됩니다. 후보 단일화는 지금은 집권 세력이 된 진보 진영이 휘둘렀던 전가의 보도였지만 이제는 중도 보수 진영의 회심의 카드가 된 상황이 흥미롭습니다.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도 중대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지방선거 일에 개헌안 국민투표를 실시한다면 아무리 여권이 우세한 상황이더라도 표심의 향방을 예측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우리 국민들은 어느 한 당의 독주를 허용하지 않는 특유의 견제 DNA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한국당은 개헌 국민투표에 사실상 반대 의사를 보이고 있지만 선거판에 오히려 유리할 수 있다는 계산이 선다면 태도를 바꿀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선거 때마다 판을 흔들었던 북풍, 특히 북핵 사태가 어떻게 전개될지도 주목됩니다. 북한의 중대 도발로 북미 관계가 최악의 위기 국면으로 간다면 야권이, 아니면 그 반대로 한반도를 뒤덮은 안보 불안의 빙하기가 풀린다면 여권이 유리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그러나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2010년 6월 지방선거 때는 석 달 전 천안함 폭침 사건이 터지고 이명박 정부가 선거 직전에 야권의 반발에도 북한의 소행이란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가 이명박 정권의 압승을 예상했지만 결과는 사상 최악의 참패였습니다. 여야의 운명이 걸린 선거 레이스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안팎으로 여러 변수가 불거진 가운데 앞으로 어떤 전략을 세워서 승리의 찬가를 부를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어느덧 선거의 계절이 왔습니다. 지금까지 여의도 족집게였습니다.